식물명은 마입니다. 디오스코레아 이제 과가 마과, 생학명은 산약. 한자 이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왜 열대에서 얌이라 그래요. 얌. 얌이 크게 봤을 적에 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레마만 산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이게 수확하기가 캐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저 단마, 짧은 마를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앞에 선배들이 일본에서 들여다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대가 와서 나보다 조금 아래 세대에서 열대마까지 좀 더 들여다가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 기후 식생에는 열대마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디오스코레아 오포지타라는 종하고 디오스코레아 이게 이제 반창고 붙여놓은 거 해요. 이렇게. 자포니카는 이제 일본 자판을 붙인 것이 이제 자포니카고요. 온대적 공종인 오포지타하고 자포니카가 있는데 중국 남부에서 극동 지역에 주로 원산지를 이룬다. 그 다음에 이제 디오스코레아 알라타, 펜타필라 뭐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 인도 동북부에서 동남아시아 반도 일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 분포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이런 데서는 이런 종들이 분포를 하고 근데 하여간 뭐 그 알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는 이 오포지타나 디오스코레아 오포지타나 자포니카가 주로 분포를 하고 그거를 재배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이게 또. 그 이제 최근 연도라고 하니까 벌써 19년이니까 꽤 오래전 적인데요. 2011년을 봤을 때 보면 경북이 제일 많죠. 경북 그 안동 경북 안동 북후라는 데에 아주 옛날부터 그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 면적이 약 700헥타 되는데 경북에서 400헥타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400헥타 별거 아니까 또 한 헥타가 3,000평이라고 따지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또 거기다 곱하기 400을 해주면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에 비하면 또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또 전체의 약초가 농사 지어지고 있는 반면적의 약 4.8% 5%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는 찬약을 설사가, 당뇨병, 대하증, 식욕부진, 유정치료, 자양강장 뭐 이런 데 쓴다. 식품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게 그래도 뿌리는 물이에요. 수분이 제일 73%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질 들어봤죠. 당질. 이 섬유질 별로 없습니다. 이 갈면은 다 그냥 이 막 갈아서 먹으면 씹힐 것 없이 그냥 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식품영양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성분이고 여기 이제 세칸다리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2차 대산물 중에서는 디오스게닌이라든지 뮤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뮤신이나 디오스게닌은 성호르몬 분비 촉진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히 그 남자들한테 마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마가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는 옛날에 일식집에 가야 조금 갈아서 주는 정도였었고, 그죠? 일식집에 가야 조금 갈아서 주는 이런 그 위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떨고 가서 주는 그게 이제 마였었고, 또 농사를 지면서 상품성이 없는 거 쪄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일상화됐죠. 그래서 저도 잠깐 젊었을 때 우리 식구가 저거 갈아 주어서 먹고, 근데 참 그 보관하기 나빠요 그거.
깎아가서 이렇게 강판에다 깔다 보면 미끄덩거리고 남는 거 두기도 그렇고 아주 불편해요 저게. 지금은 이제 많은 저 충청북도 옥천에 가면은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의 형태는 초본 나무가 아닙니다. 초본 덩쿨성의 다년생이다. 개경에서 맹아에서 개경, 뿌리줄기에서 맹아, 싹이 나와서 신장한 줄기는 근처의 물체를 감고 왕성하게 자란다. 덩쿨성이니까요. 7월경에 옆액에 꽃을 착색하고 액은 여기 겨드랑이 액자입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다녀요. 겨드랑이 여기에 이제 꽃을 착색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개경이 비대를 밑에서는 개경이 비대를 시작하고 지상부의 여백에서는 이게 이제 꽃이 여기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파리가 이게 이제 여기가 위라고 보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가 여백이죠, 여기에서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암수술 꽃가루 반지를 하고 하다 보면 종자가 맺히는 게 여기 가서 맺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맺힙니다. 그래서 줄기에 입자로 여기에 맺히기 때문에 거기 맺히는 것이 이제 주화라고 그러는데 주화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꽃 달렸던 자리에 가서 이런 식으로 달립니다. 이게 달려요. 어떤 게 이런 게 있을까요? 나리도 그렇게 달리죠. 그죠? 꽃 피는 한 자리에 새까맣게 달리죠. 이렇게. 주화를 착색한다. 구슬주자 싸가자입니다. 주화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자를 대체해서 이거로다가 심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열대마 같은 거는 영여자라고 또 부릅니다. 영여자라고도 부르고 주화라고도 부르는데 마늘 있잖아요, 마늘 쫑대 올라잖아요. 그 우리가 마늘쫑 뽑을 적에 보면 우에 동그랗게 맺혀 있죠. 마늘쫑.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고같이 끼워서 막 아까우니까 위에 이렇게 자르고 여기까지도 먹긴 먹죠. 그걸 갖다가 마늘종의 가운데 있는 거 그걸 주화라잖아요. 그 속에 보면은 마늘같이 6쪽 들어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다 버리니까 잘 안 봐서 그렇지. 그것도 마늘에서 주화라고 합니다. 주화. 이제 마에서 주화라는데 열대마의 주화는 열대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주화가 우리 저 감자만큼이에요. 지상부에 이렇게 덩쿨에 달려있는 것들이 감자만큼 달려요. 근데 먹어보면 맛이 똑같이 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쪼개 심는 방법으로 번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엄청 많이 달려요. 근데 열대마도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서도. 그래서 이 시기에 전년도 작년에 개경이라고 심어놨던 거는 양분이 소모되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 뿌리가 다시 나면서 새로 이제 그 개경을 형성을 하는데 마늘 한 번 심으면 매년 생육을 계속하지만 개경 자체는 심어놨던 건 그게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가 그러면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그 옆엔 아니라 1년석으로 매년 새로운 개경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는 1년 내비두면은 묵히면은 그 굵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에 달린 것들은 그게 썩어버려요. 차차 소진해버리고 그러고 다시 그 이듬해에 저기 이제 맞뿌리 형태가 전년도 줄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덩굴이 막 치고 이제 큰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심었던 씨마예요. 이게 씨마 종자마 이걸 심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던 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없어져요. 그러고서 다시 요 분기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슈팅이 되고 루팅이 되면서 새로 생기는 당연히 신생마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묵힌다고 그래서 이게 굵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수확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딱 작년에 심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제 씨마 심었던 것이 그 이듬해 이렇게 되면서 여기 다시 올라간다. 이 단마, 참마, 독고로마, 부채마, 단풍마, 독고로마 같은 이게 대부분 단풍만이 부채만이 이제 이파리 모양을 붙이고서 봐서 이제 붙인 건데
단마하고 참마 이제 우리 지금 먹는 것이 참마고요. 단마는 저 뭐 대화마니 독고로마니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말발굽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걸 아이고 뭐라고 했던가. 하여간 일본에서 들여왔던 품종을 주물를 때 그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 그 종류에 따라서 이파리 모양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단풍 이파리 같이 생긴 단풍마, 뭐 이거 뭐 부채 같이 생기진 않은데 부채마 이런 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마의 꽃이나 열매나 종자 및 주화를 보게 되면은 수꽃은 이렇고, 근데 사실은 이걸 볼 기회 확률 일부러가 여기다 심어놓고 맨날 뒤다 보면 우리가 지왕꽃도 보이는 것처럼 그냥 지나다니면 지왕꽃 뭔지 모르고 할미꽃인지 뭔지 그래 지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나면은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앉았어요. 이렇게 주화 영여자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것 보면은 요 삐쭉삐쭉한 게 결국에 이것도 또 신운이에요. 신운. 그래서 이것도 작지만은 이것도 찢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저거 뭐 흔해 빠진 거니까 저거 찢어서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이 장마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산마는 야생마가 사실은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그맣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산마도 긴 거는 길이는 길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죠 울퉁불퉁한 산이라는 조건에서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장마도 예전에는 PVC 파이프에다 집어넣고 농사를 짓는 방법 트렌치로 해서 갖다 싹 쑤셔서 5, 60cm까지 막 쑤셔가서 땅을 푹실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단마라든지 둥근마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해봤는데 열대마는 뭐 아주 그냥 엄청 그렇고 이건 뭐 그렇고 근데 해보니까는 함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성분의 함량이라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맛의 차이도 없고 그랬는데 이거 사실 집에서 깎아서 갈아 먹고 뭐 쪄 먹고 하긴 이게 훨씬 편해요 이게. 근데도 이 일반 기호라는 것이 사람들이 먹어본 사람들은 에이 이게 무슨 마야 이게 마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식용을 했을 때 한약에서 쓰는 것들은 거의 이거에 한번 쓸어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 둥글둥글한 거는 마 말린 거는 보면은 어떻게 생겼다랄까. 도라지 말린 거하고는 좀 틀리고 뚝뚝 부러진 게 보신 분 없어요? 마 말린 거. 그러니까 이 긴 말해야지 한약에서 약 재료로 쓰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거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식용으로 먹는 데는 이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식용으로 먹기에는 이 단마가 훨씬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장마가 됐든 단마를 재배했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갈아야 되고 캐고 해야 되는데 기계가 이제 이게 트렌차인가 그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 발 날아가서는 그 트렌치라는 것이 영어로 또라인가 그럴 거야 아마. 뭐 트렌치가 나 안 찾아본 트렌치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 땅을 막 쑤셔가지고서는 깊게 쑤셔서 그 토양 물성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농사 지려면 이게 있어요. 네, 이거 마농사 지려면 그러니까는 자 이게 이제 표준 소득이 이제 뭐 옛날 건 그렇다고 치고 2009년도 10년 전 얘기를 했는데 조수익이 있고 소득이 있고 소득도 순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 그냥 전체. 그거를 다른
금융용어로 하는 게 있는데 조수입. 예. 그럼 거기 이제 경영비라는 게 내품값이고 뭐고 다 들어간 거 다 집어넣은 거 빼면 순수하게 빼면은 300평에 280만 원 나오면은 그 농사 질만 하잖아요. 그죠? 300평에 280만 원 나오면. 근데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비, 토지 감가상각, 기계값, 뭐 내품값 뭐 이렇게 하면 순소득이라는 게 또 따지면 이제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결국에는 농사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못 지어. 내품 팔아먹고 사는 게 농사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조수익으로 봤을 때 소득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요 몇 년 사이에 차이가 심하대요. 3년, 그냥 6년 사이에 이게 이제 작황에 따라서 작황.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된 때는 비싸. 농사 잘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농사 기술에 따라서 아이고 금년 근데 이게 문제는 개개인의 기술격 차이는 크게 있지는 않는데 기상재해나 이런 것이 왔을 적에 회피하는 농가가 있고 그 회피하는 것이 재수가 좋으면 조금 일찍 심었든지 아주 늦게 심었든지 하는 사람은 피해를 그 기상재해를 피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 다 망하고 그랬을 적에 그러면 뭐 봐서 이제 아이고 금년에 이거 뭐죠 마농사 다절단 났대 그러면 봐서 수입이 논의가 돼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거 논의돼서 수입 들어오기 전에 값이 팍 올라갔을 때 그냥 쫙 팔기만 하면은 돈이 되는 거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면 갖고 있다가 수입 물량 들어오고 툭 터져버리면 갖다 똥금 되는 거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농사를 조금 규모 있게 지을 경우에는 절대 팔로 없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팔아먹는 재주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 자 이제 도매 가격을 봅시다. 이거는 낡어. 그러니까 말리기 전 겁니다. 센 거. 이게 보면은 상품, 중품, 하품 할 적에 이 연도별로 2009년, 13년도 5년 사이에 꽤 오른 것 같지만 별로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쌀값에 비하면은 많이 오른 거야, 이런 것도. 쌀값은 내가 그 현직에 있어 봐서 언제적 얘기해. 그때 키로 2,000원, 쌀값은 키로 2,000원이었어요. 키로 2,000원. 기본이. 근데 지금 뭐 얼마나 돼요? 지금도 2,000원짜리 쌀이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있어요. 마트 가면 4,000원 보통 키로에 4,000원. 예. 비싼 거. 예? 그렇죠. 예. 3, 4만 원 해요. 좋은 쌀 10kg짜리 뭐 5만 원짜리도 있는데 괜히 뭐 크게 완전미라고 해서 또 뭐 막 하고 그러는데 완전미 이제 또 우리가 그것도 만들었죠. 쌀 농사 저기 한다고 완전미라고 전부 골라내고 그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이제 쌀 보면은 왜 이렇게 요만큼 구멍 뚫어졌잖아요, 그죠? 뒤다 볼 수 있고. 근데 그거 보고 뭘 보고 여자분들이 쌀 살 때 여자들이 사나 요새 남자들이 심부름 하지. 그 무거우니까. 근데 이런 구멍 쇠로 반지 붙여놓는데 뒤다 보면 그거 보고서 뭘 보고 쌀을 골라요? 그거 보고서 혹시 아시는 분? 요즘은 쌀은 이름 보고 브랜드 보고 사요. 이름도 동진뼈도 있고 오대뼈도 있고 뭐도 있고 악기바리도 있고 고시가리도 있고 뭐 캘러스도 있고 많은데 요 안에 보면은 쌀 눈이 신복백이라고 허연게 백인 거 있죠. 투명한데 속에 허연게 백인 거 많아, 그죠? 그리고 청미라고 해서 푸릇푸릇하게 초록색이 남아 있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쇠미라고 해서 깨진 거, 쌀액이 많은 거. 쌀을 씻다 보면은 여기 물 버릴 때 너무 훅 뜨는 쌀액들이 굉장히 많은 건 반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복백, 쇠미, 청미 이런 것들은 전부 기계로 다 색차계로 되게 다 골라냅니다. 방앗간 도전기 자체에서. 그래서 완전하게 된 완전님만 깨끗한 놈, 깨지지도 않고 신복백도 없고 그냥 깨끗한 놈만 이 색차계 기술을 거기다 도입해서 정미기에서 그러니까 버리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먹어보면 밥맛은 있어요.
쌀액이 많은 쌀밥 해보면. 그리고 또 쌀을 오래 두다 보면 냉장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두고 그럼 뻘거지 생기고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꽤 오래 두고 먹으면 다 부서져 있잖아요. 쌀이 부서지잖아요. 그런 쌀 밥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시골 사람들이 훨씬 더 웰빙이야 우리보다. 응? 시골에 다 6평짜리 저온 저장고 돈 몇 푼 나면 지자체 지원해주고 그 안에다가 뭐 별거 다 집어넣어요. 저장 다 해놓고 그 조그만 도전기 있으니까는 자기네 먹을 벼 뒀다가 그때 한 달 정도 찌어가서 갖다 거기 넣어놓고 먹으니까는 진짜 시골 사람들이 밥맛 좋은 쌀 먹고 이 도시 사람들도 먹는 면에서도 훨씬 웰빙이에요. 연도별이다 보면은 이게 이제 2009년부터 14년 5년 사이에 거의 이제 배 정도 이게 도매 가격이 도매 가격. 개경 뿌리에 뿌리 이게 이제 개경 갖다가 덩이 뿌리를 갖다 개경이라 합니다. 개경은 조직이 연하고 수직으로 길게 자란 특성이 있다. 비옥하고 배수 보수로 양호한 사양토의 양토가 좋다. 토양의 산도는 보통 중성 정도에서 약산성이 좋다. 돌이 있거나 거친 퇴비를 사용하면 기형근이 생긴다. 이렇게 찢어진 것도 생기고 돌멩이에 걸려버리면은 이 물렁물렁하게 큰 놈이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건 아니지만서도 굉장히 연해 사각사각하다 그러잖아요. 그 막 깎아 먹으면 사각사각해요. 사과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미끈덩미끈덩하면서 사각사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충 피해를 받으면은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이런 건 돌멩이나 뭐 자갈 같은 게 밑에 가서 걸려버리면 이렇게 찢어지고 분기마가 생기고 뭐 저렇게 똑고르게 이렇게 나오는 만은 근데 이게 아마 이 자료에 그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경북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걸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로스 튜브라고 해서 PVC 파이프 이런 정도 되는 거에다가요 가세기를 탁 옛날엔 그 드릴 같은 것이 전동 드릴 그런 거 없었어 옛날에는. 예? 뭐 보시 여기서 수입돼서 막 팔기 전에는 그러니까는 파이프가 이 팔뚝보다 더 굵은 거 이런 파이프에다가 그걸 이만하게 잘라서 사방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 처음에는 막 인두로 지져서 뚫기도 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전동 드릴 나오기 전에 그때 뭘 이렇게 뚫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다가 흙반 채우고 저 씨마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그걸 파묻어 이렇게. 그러면 이러다가 수분 공급은 될 거 아니에요. 구멍 뚫는 거에서. 그러고선 나중에 결제 그것만 잡아당기면 그 안에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흙반 마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농사도 검토를 했었어요. 이제 쉽지만은 않아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되긴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지름 맛을 뽑아내고 야 이거 성공이다 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토양선충 방제시 2, 3년 정도 우엉이나 고추에 그러니까 이 다비성 작물 고추가 거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리고 옥수수 이런 거 심어놓으면 거름 다 빼먹어 그놈들이. 그리고 이 화분과 그러니까 화분과 단자엽 식물이죠. 그러니까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화분과인데 그런 것들을 심어놓으면은 이 뭐라나 흡비력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옥수수 같은 거 대표적으로다가 그래서 인삼을 심는 밭에다가는 그 화학 비료 성분이 남아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라이그라스든지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그 화분과에 사료작물로 쓰는 것들을 심어서 비료기를 완전히 빼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심내도 인삼도 똑같이 뿌리가 연하고 하기 때문에 선충 피해나 이런 거 생길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전작물을 갖다가 다비성 식물을 심어서 거름 많이 먹는 놈들이 전부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여기 단마나 장마나 개경을 절편제 아이고 복잡해. 단마 장마의 개경 절편제배합 개경 절편제배 이거 무슨 얘기? 그거 참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개경 뿌리줄기에 그걸 잘라서 그 절편 만들어서
심을 때 그걸 심는 걸 갖다 개경 결절편 재배라고 그러는데, 그 심어놓고 보면은 개경, 우리가 목적하는 부위, 목적하는 뿌리, 이거를 넣는 것, 이거를 보면은 단마는 좀 짧죠, 장마보다. 평균적으로 여기 장마는 길이가 이만한데 단마는 짧잖아요, 그죠? 근데 단마는 보지 말고 장마만 봅시다. 이게 사양토하고 양토 정도 되면은 이게 제일 사토나 식양토에 비해서 좀 대부분 길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개경의 직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단마는 짧잖아요. 근데 그 대신 직경이 굵어요. 그러니까 단마니까 그렇죠. 동그랗게. 그러니까는 직경은 굵고 길이는 짧고. 아까 사진을 봤잖아요. 그 단마라고. 예? 그래서 이제 개경 생체 수량으로 봤을 때 이게 이 장마에서 한 2.3톤, 2.4톤. 역시 사양토나 양토에서 제일 좋다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 그 제가 그 지황을 아까 안 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지황 얘기할 때 내가 저 전라남도 완도 약산 쪽에 가서 지황 농사를 지었을 적에 6,000kg까지 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6톤. 근데 우리나라 고구마 재배하는 농가의 전국 농가 평균 수량이 1.8톤에서 2톤입니다. 2,000kg. 근데 이건 고구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죠. 원래 크니까. 고구마보다. 근데 지황 같은 거는 굉장히 이 마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지황 뿌리 하나에 뭐 이것밖에 더 돼. 근데 조금 요만큼씩 한 이렇게 한 10개씩 달린다고 보면 이렇게 지황 뿌리. 저거 아마 7월 말까지 저거 뿌리 안 굵었어. 저거 그때가. 그래도 나중에 잘 뒀다가 약간 지황도 한번 캐보시라고 저거. 그런데 이게 되면은 지황을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약산 완도 약산에서 6,000kg까지 내 뽑아봤거든요. 6톤까지 뽑아봤는데 이것도 제대로 하면은 4톤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마도. 자, 그러면 시마, 그 전에 종마라, 종마. 그런데 종마는 또 일본식 표현이고, 그 우리말로 하려면 갖다 시마. 그래서 우리말 쓰기 하도 그래서 한동안 또 뭐 엄청 삭갈려. 그런데 처음에 배우는 애들이 이렇게 배우면 그냥 시마로 되는데 우리는 한자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한자 말을 안 쓰면 잘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시마는 토양이나 지역이나 생산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마, 단마, 둥근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유전적 고유 특성을 지닌 거 병해충이 없는 충실한 시마를 골랐어야 된다. 시마 종류는 노두시마, 주화시마, 절편시마. 참 복잡하다. 노두시마는 내두 머릿속에 있는 여기 싹 올라오는 부분. 그건 내두라 하잖아요. 인삼에도 내두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만 떼어서 붙이면 돼. 우리 먼저번에 뭐에서도 전부 그런 거 했었잖아요. 내두 우리 배우는 과목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위에 너무 길게 작약. 길게 다루면 안 되는 거 요만큼만 가도 2, 3cm만 다루라. 그게 노두시마예요. 노두시마. 그다음에 주화시마는 아까 바깥에 달렸던 거. 그거. 그다음에 절편시마는 이 위에 노두 여기 띄어 쓰고서 뒤에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잘라 쓰는 거고. 여기 써 있네, 이게. 노두시마는 장마, 단마는 몸통을 이용하고 정화가 있는 노두를 사용한다. 몸통을 이용을 해버리고 정화가 달린 노두를 사용한다. 주화시마는 1년 재배해서. 근데 이게 바로 심어서는 안 되니까 주화를 쓸 때는 요걸 갖다 심어놔서 그 묘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1년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절편시마는 50g 정도 크기로 잘라서 사용을 한다. 그저 작약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마가 이제 아까 얘기한 노두시마라는 게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런데 요게 노두시마고요. 요 밑에 거 요것이 절편시마인데 이거는 이제 잘라 쓰는 거고, 요거는 요거 살려 있는 거 요걸 가지고. 또 영여자, 주화, 요거는 요걸 전부 하나씩 따서 우리 보통 이 크기가 요거만큼 해요. 요거만큼 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데 이런 거 갖다가 심어 놓으면은 이제 이런 씨마르다가 돼요. 1년에.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요거하고 요거랑 같아요. 이제 같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더 걸리죠. 영여자를 이용을 하면. 근데 이제
단마의 경우에 여기 정화, 요 끄트머리 요것이 살아있느냐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정상노두에 비해서 손상된 거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정화가 손상이 됐는데도 요걸 갖다가 간이 체화를 시켜서 그냥 갖다 무작위로 해버리면은 안 나는 게 많은데 체화 처리해서 골라 심어버리면은 거의 정상노두하고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 간이 체화라는 것은 싹 트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체화시킨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체화될 때 안 되는 놈은 어차피 안 돼. 골라내고 체화된 놈만 갖다가 심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정화가 생존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게 죽은 놈들은 이렇게 안 올라오죠. 이게. 주화심화 아까 사진 봤잖아요. 이제 그 주화심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관행의 주화심화입니다. 근데 요거를 요게 노두고 요게 몸통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쓸 수가 있고 이것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게 노두고 여기 잘라놓은 게 몸통이.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쓰면 두 포기를 만들 걸 갖다가 한 포기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쓴다. 이게 이제 주화심화 얘기예요. 주화에서 나온 것들. 주화에서 나온 것들은 요 잣대 보면은 이게 보통 이런 자가 몇 센치짜리예요. 이게 보통 쓰는 게 30cm짜리잖아요. 30cm짜리니까 한 절 20cm는 갖다가 이 정화가 손상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그게 여러 한 군데 갖다 놓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화 심화로 쓸 때 이제 관행인데 이거는 절편 체화, 절편을 체화 이제 발화를 유도해 주는 처리예요. 체화시킨다는 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는 체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삼에서 개갑 처리한다고 그래서 그 하드시코트 그러니까 경실 종자들은 물하고 모래하고 종자하고를 같이 침적 처리해 놓고서 계속 끝이 가만히 되게 덮어놓고 물 주문해서 수분을 계속 암 상태에서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방법. 거기다 또 온도를 변온 조건을 줘서 조금 더 덮여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체화 처리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체화 처리를 해서 하면은 그냥 내비두면 올라올지 못 올라올지 모르는 놈들인데 체화 처리라면 올라오는 놈들만 갖다 심으니까는 확실하죠. 그래서 체화를 무체화를 하느냐 0.5cm, 1cm, 3cm 덮어두는 겁니다. 이거 두께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거기다 또 에세폰이라고 또 생장조정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처리했을 적에 어떤 게 처리가 있나. 근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화를 갖다가 심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파종 시기를 검토를 해보면은 이 경북 지방입니다. 파종 방법은 휴립조파가 그러니까 또 이거 삭갈리네. 휴립은 두둑을 세운 거고 조파는 줄 뿌림했다는 얘기입니다. 휴립조파하면은 두둑을 올리고 줄로 뿌렸다. 휴립조파 했을 때 120cm 두둑에다가 골 사이 20cm를 5줄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고 파종량은 요 주화를 갖다가 평균 무게가 하나가 1.6g밖에 안 되니까 엄청 작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무게를 봤을 때 300평에 200kg 정도 갖다 뿌려줬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개수인데 개수가 61g 이상은 뭐 그런데 전체로 봤을 적에는 8,600개가 아이고 이거 시라고 엄청 고생했겠네. 그죠? 86,857개까지 쉬었으니까 이게 86,000까지 못 쉬어. 이게 자꾸 중간에 잊어버리고 뭐 막 그러니까. 근데 늦게 심을수록 4월 21일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그 뒤에는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량을 봤을 땐 이러는데 10g 이상짜리로 봤을 적에는 61g짜리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1년 키워서 심화를 만들어서 우에 내두 심화를 쓰고 그 개경 심화 두 가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좀 61cm 이상 좀 큰 놈이 종자를 쓰면 좋다는 얘기죠. 종자 쓰기에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4월 1일 조금 아무래도 한 20일 정도 앞당겨서 한 놈들이 더 커. 그거는 절대 생육 기간을 갖다 확보를 한 것만 많이 큰 기간을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이런 결과는 나오는데 이때의 외기가 그 해의 기상에 따라 4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외기가 저온으로 경고할 때는 지표의 지중 온도도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래서 비닐 피복이 나온 거라고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비닐 피복을 해준다는 데서 지온을 좀 올려주면 일찍 심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심화를 준비했으면 그거 이제 언제 4월 1일 날 심는 게 좋고 120cm 두둑쳐가에서는 20cm 간격으로 5골 심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상품성이 좋은 그 말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직이온하고 수직으로 길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 구두늑, 미숙퇴비 등에 의해서 기형근이 발생한다. 그래서 경운기에다가 트렌처, 구글기, 신병, 로타리, 걸쑥 이런 것들을 달아가서 갖다가 이건 로타리 기계고 이건 트렌처가 근데 저런 기계가 주산단지나 가서 있지 아무데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저건 사실은 다른 농사에 저거 쓸 일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기계를 가지고 하면 이게 합천군 쌍책면 이런 데서 말을 하면서 일관체계라고 해서 이제 이런 말을 생산해 기계를 갖다가 치면 어떤 기계를 뭐해서 캔들 얻은 것을 캔다. 그 일관적으로 기계화한다는 것이 일관체계라고 해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기계화 일관체계 뭐 어느 작물이든지 그걸 하니까는 저도 했지만서도 이제 이런 상품성이 좋은 장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농기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기계 사려면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농사 안 지면 돼요. 단마는 그냥 소규모 할지기에. 근데 이게 단마가 이게 나빠. 깎고 먹기도 그렇고 중간에 전부 흙이 끼어가지고 손질하기가 아주 나빠요. 근데 그 대신 이거 말고 둥근마 있어. 둥근마. 그건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서양의 야암이라고 하는 건 저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편제 배시 트렌처 저 또랑을 땅속을 갖다가 보통 60cm, 70cm 막 쑤셔주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는 트렌처 깊이가 60, 75까지 쑤셔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생체 수량은 깊이 땅심이 좋아야 된다. 땅심이라는 게 지력을 얘기하는 거고 땅의 유효 심도 이게 좋아야 된다. 그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길게 생긴 놈을 갖다가 딱딱한 밭에 심으면 돼요. 안 되니까 갖다 그걸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황기 심을 때도 그렇고 감초 심을 때도 쌓아주면 돼. 거꾸로 그냥 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 쑤시고 하는 것보다는. 저기 경상북도 이쪽에 만잡할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팔팔하지만 조선팔도 안 다니는 데 없이 다니면서 전부 참견하려고 말이죠. 그 마음 먹으러 다니면서 눈에 선해요. 거기 고개 넘어가다가 미끄러지는 거 뭐. 근데 심화를 갖다 심을 때 이제 깊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분기마라는 게 이제 아까 이런 게 이제 상품성 없이 이게 또 아주 또 못생긴 것만 골라 찍으면 이런 것도 나온다는 얘기죠. 분기마는 개경의 작은 개경이 여러 개 생긴 것을 분지 가지였을 적에는 분지라는데 분기도 턱이 자라서 분기할 때 이런 데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갈라져가지고 여기 뭐가 백혀버리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경의 작은 개경이 여러 개 생길만 그 원인은 요렇게 생긴 놈을 갖다 심어버리면 요런 놈이 나와. 요런 놈을 갖다 심으면 요런 놈이 나와.
그리고 개경이 신장하는 부분에 돌이나 굳은 탭이나 점토 뭉치기, 흙덩어리 같은 게 뭉쳐있을 때 닿으면은 거기서 똑바로 못 가니까는 그 풍선 효과라나 그하고 똑같은 뭐 건치면은 그 비켜서 딴 데다 불러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비료를 폭이 가까이 그 비해지 비해 폭이 가까이에다가 비료를 주문해서 싫어하거든. 갑자기 그 비료 맞는 거 갖다 비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찌그러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강우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저 그때 아주 한발 상태로 간다든지 아주 과습한 상태에 가서든지 이런 거기가 나올 확률이 많다. 분기마. 그러니까 기역마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분기마는 뿌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그래서 초기에 측지 세력이 주지 세력과 비슷할 때 이것도 어렵죠, 그죠? 측지하고 주지하고 주지는 전에 대표 스님을 주지로 원래 주인줄기하고 측지 주류 비주류 옆줄기 나온 놈이나 이놈이 왜 그렇잖아요. 보면은 분명히 이놈이 원줄기인데 이게 빠딱하면서 실어지고 이놈이 뒷노릇 할 때가 있어요. 저 감춰왔다 봐봐요.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자빠지면서 저 구기자도 그렇고 실어지면서 이렇게 서 있던 놈이 더 굵어지고 난 순서로 이놈이 어른인데 이럴 때 주지 측지의 세력이 비슷했을 적에 그 영양의 그 분산 공구 바이러스 및 위협방 이 영양의 균형 이게 깨지면서 비슷했을 때 이런 분기마가 나올 수가 있다.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종합기술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농사는 트랙터만 가지고 주화씨마를 농사 지었을 때 한 가지 고친 거는 트렌처를 쓰면서 주화씨마를 쓴 것이 개선 1 거기다 트렌처에다가 최하 절편한 것이 개선 2 그러면 요거 다 합한 것이 비닐 피복까지 넣은 게 개선 3 그래서 요거까지 다 내서 관수하고 관비까지 해주는 것이 종합기술. 이런 식으로다가 세트화된 기술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참 그 뭐 이렇게 했던 것 갖다 섞어서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종합기술을 투입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거 여기다가 비닐 피복해주고 점적관수는 뭔지 아시죠? 점적관수 드립 이리게이션. 그 저기 요새 웬만한 밭에 다 하잖아요. 그냥 그 저 점적 테이프 새카만 거 구멍 조금씩 뚫어 이렇게 두 구멍씩 이렇게 뚫어진 거 있어요. 이렇게 10cm 간격이면 10cm 간격. 우리가 원하는 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갖다 쫙 깔은 옥선 갖다가 호스 연결하면은 그 구멍이 작으니까 똑똑똑똑 떨어져요. 포기에다 딱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 포기에 고기마가 딱딱. 그래서 그 드립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시설 농사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꼭 필요한 양만큼만 근데 그걸 하려면은 밭이 제대로 경사도 맞아야 되고 가운데 파이프 쫙 해서 엘보 중간중간 달아가 있어는 여기다 분기 또 시켜서 거기다 탁탁 끼고만 하고 여기만 저기서 모다 올리면서 탁 틀어주면은 그 압에 의해서 압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딱 그냥 저 끝까지 간 것 같으면 똑똑똑똑똑 떨어지니까는 작물한테 최고예요, 최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점적관수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적시는 거예요, 점적관수입니다. 관수는 물 되는 거고 관비는 비료 되는 거예요, 비료. 그래서 퍼틸라이저는 비료고 퍼틸라이제이션 하면 비료를 주다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리게이션 물 주는 것을 이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의 그 올리브 농장이 됐든 이런 데는 전부 퍼티게이션을 하고 있다고 내 얘기를 했습니다. 퍼티게이션. 비료를 물 주면서 관수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고 엄청 오래돼서 지금부터 한 30년 훨씬 넘었어요. 그냥 그 산중턱에 창고 같은 거 하나 있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런 양액 통들이
3요소에다가 미량 요소까지 전부 이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서 안에 그 태양광 전지 저축된 걸 가지고서 시간도 다 지들 저 소프트웨어에 전부 저장을 시켜놔가지고 물하고 그 전부 점적 관수가 나가는데 비료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한 35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가 그랬었는데 그 전에 됐었을 테니까는 그때 우리나라는 뭐 했었는가? 아이고 우리 행편없었어요 그때. 그리고서 이제 그때 스프링클러라고 이제 들여다 갖다 세워놓으면 말이죠. 옛날에는 그 신주된 거 엄청 무거워서 갖다가 박아놓고서는 빡 돌리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풀고 바람 불면 또 이쪽으로만 몰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질척해서 이게 픽 실어져. 그러면 누가 안 지키고 있으면 그냥 픽 실어 거기서 픽픽거리 돌지도 못하니까 물이 잔뜩 그 밭 다 버리고 우리는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그 나라를 가보니까는 하여간 그 이리게이션 관수에는 이스라엘을 따라올 나라가 없었어요. 시설 농업 쪽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비닐 농법 기술이 걔들보다 나아 지금. 그 우리가 엄청 수출해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수출하는 김에.